너무 빠져들어서 듣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너무 다 똑같이 하셔가지고 저도 마케팅 플랜에 확 꽂혀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직이 수학 선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마케팅 플랜이 더 쉽게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역시 김범수 스타마스터님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도 이 사업을 시작하고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3년이 걸렸어요. 저희 엄마가 먼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때 저는 엄마나 해. 난 1억을 벌어도 애터미 안 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다단계라서가 아니라, 물론 다단계여서도 있지만 제 삶이 그렇게 불만족스럽지 않았고요.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 자녀들 혹은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사는 게 이제 좀 성공적인 삶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제가 생각했던 삶은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져서 좋은 남자 만나면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맞나요? 저는요, 공부 열심히 해서요, 괜찮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괜찮은 남자 만났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삶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분명히 남들이 괜찮다고 하는 직장 가졌었고요. 괜찮은 남자 만나서 부모님이 집을 얻을 때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면서 현실은 참 다르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저는 학교 선생이었고 저희 신랑은 대학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만큼 월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낳기 전에는 먹고 살만 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제가 집에 있으면서 남편 월급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은 근근히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가 생활만 하면서 사나요?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우리 아이한테도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게 많죠. 그리고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되는데 일단 아파트 대출금은 무조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금이 아니라 이자는 무조건 내야 되죠. 이자 내고 나서 자동차 할부금 내고 기본적인 것들 내고 나니까 우리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한테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이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나는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꽤 많으시네요. 이 중에 나는 그냥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러운데 끌려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계세요. 그러면 자, 끌려왔다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눈을 감고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삶이 단 1%의 불만족도 없이 만족스러운지. 난 남편하고도 절대 안 싸우고 돈 문제도 절대 없고 나는 항상 행복해. 그런 삶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PPT 첫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결핍이 있어야지만 욕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걸 느끼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애터미를 처음에 엄마가 시작했을 때는 제가 잘 살 수 있을 줄 알아서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또 저 혼자만의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 남편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처럼 삶이 잘 안 되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지고 될까? 또 수학 선생이다 보니까 월급 오르는 걸 계산을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20년 후가 됐을 때 빚을 얼마를 갚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지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되게 열심히 로또를 했었거든요. 5년간 로또를 했는데 5천 원 이상 당첨돼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신랑도 역시 대학병을 다니는 걸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거 알면서도 그 현실을 잘 벗어날 수가 없죠. 왜? 너무 두려우니까. 또 다른 대안책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는요, 직장 생활하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더 괜찮은 일이 없을까. 그래서 월급쟁이 중에 더 괜찮은 일이 없을까 알아봤는데 이미 월급쟁이는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상위 4% 안에 드는 직업이었어요. 월급쟁이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자가 될 수 없다. 저는 부자를 바라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소원이었었거든요. 그거는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사업을 한번 알아볼까? 일단은 뭐가 없었을까요, 저희한테? 돈이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이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성공한다는,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든 돈을 끌어와서라도 사업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만한 아이템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더라는 거죠.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재능이 있었다면 이미 성공을 했겠죠. 근데 나름 정말 다 적어봤어요. 연기자, 코미디언, 가수. 제가 오죽하면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도 나갔어요. 이때 31살에 임신해가지고. 우리 시대 저번 또라이라 그랬어요. 아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뭐 운동선수, 십자수 가게, 별의별 거 다 적어봤는데 정말 뭐 소일거리 정도는 되겠죠. 이걸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면 방법이 나와요. 계속 찾다 보면, 갈구하다 보면. 제가 찾은 방법은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좋은 직장을 발견 못했으니까 지출을 줄이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출 목록을 쭉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데가 아파트 대출금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될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을 뜨자. 그냥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자. 그리고 지방에서 우리 둘 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다시 취직을 하면 지금보다 좀 낫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신랑도 좋아하더라고요. 원래 대구 사람인데 서울 살고 있었거든요. 고향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고향 돌아가서 살고 싶어하는. 근데 저는 지방에서 살아본 적은 없어요. 원래 인천하고 서울에서 쭉 살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결단을 내리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저희 엄마의 입에서 또 뭐가 나왔을까요? 애터미. 저는 막 화를 냈습니다. 왜? 항상 우리 엄마는 기승전 애터미예요. 애터미밖에 몰라요. 엄마는 애터미밖에 몰라! 그러면서 막 이제 소리를 질렀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네 인생에 뭔가가 불만족스러운 거잖아. 그러면 너한테 애터미 하라는 거 아니야. 알아만 봐. 알아보고 아니면 하지 마. 그런데 엄마가 장담하는데 너가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면 분명히 네가 원하는 걸 애터미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한 번도 귀에 안 들어오던 게 그때는 들어오더라고요. 왜일까요? 저에게 부족한 게 생겼으니까. 제가 뭔가를 찾고 있었으니까. 많은 직업을 다 알아봐도 할 만한 게 없더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자제분들이나 주변을 둘러봐도 진짜 이런 직장이면 얘는 인생 끝났다 이런 거 있어요? 뭐 대기업, S기업 이런 데 들어가면 다 인생 끝나나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제 친구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보면 다 힘들어해요. 대출금 갚느라 쩔쩔매고. 의사 친구도 이번에 반전세 벗어났더라고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뭐 그냥 알아나 보자. 큰 기대를 안 하고 오늘과 같은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을 본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정말 괜찮은 회사만 있다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김범수 스타마스터님도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했죠. 저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책에 대해서 더 읽어보고 애터미 제품은 3년간 쓰고 있었으니까 이미 제품이 좋고 싸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플랜을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마케팅 플랜을 쭉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희 엄마한테.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회장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천재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마케팅 플랜에 어떤 단점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그리고 늦게 시작해도 지금 시작해도 누구나 1번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상한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애텀이라는 회사가 성장만 한다면 나는 무조건 돈을 벌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애텀이라는 회사가 계속 성장할지 하락할지 그때 당시에 제가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지만 그동안의 애터미의 성장세와 그리고 다른 회사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어차피 할 게 없으니까 제가 우리 신랑한테 애터미로 성공을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 제 나이가 32살이었는데 더 나이가 들면 선택을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좀 시간을 버려도 되는 지금 1년만 애터미에 한번 투자해보고 1년 후에 정말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때 다른 직장 생활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왜냐면 그걸 다 알아보고 시작하기에는 저희한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하면서 알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제 판단이 맞았다라는 확신이 너무나 강하게 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PPT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꿈이 있으세요? 자, 꿈 하면 어려우면은요, 원하는 삶은 있으신가요? 원하지만 포기한 삶이 있으시죠? 그 삶이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해보실래요? 오늘 많은 회사 소개, 제품 강의, 마케팅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확신을 못 보셨더라도 가능성이라도 보셨다면 한 3개월만 알아보세요. 어차피 할 거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도구 있으신가요? 없다면 애터미 진짜 강추입니다. 전 정말 강추예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의사, 변호사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너무너무 불쌍하게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요. 쯧쯧쯧 애터미나 하지. 불쌍해요. 진심으로. 자,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고 나서 너무너무 빨리 성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확신이요. 마케팅 플랜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13억 6,200만 원이었어요. 그 프로모션이죠. 한 달에 제가 10년 만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된다면 저는 이미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금을 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7만 원을 받든 14만 원을 받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로또를 5년간 샀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낫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힘이 안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 안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려면 빨리 성공해야 돼요? 천천히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 성공한 분들의 VOD를 찾아가지고 막 들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강의를 했던 분들이 지금 전부 임페리얼 마스터님들이 되어 계세요.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터미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판매사는 방금 마케팅 시간에 얘기했던 세일즈 마스터예요.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공의 8단계와 오토 판매사의 강의를 100번씩 들으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맨날 들었어요. 성공의 8단계와 오토 판매사 강의를 맨날 들었어요. 다른 강의 안 듣고 100번 들을 때까지. 한 6개월은 이거만 들은 것 같아요. 뭐 다른 강의들은 세미나 오면 들으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죠?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첫 번째 PPT가 바로 꿈에 대한 PPT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인가. 그런데 대부분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있으면 아휴 이런 게 부족한데 뭐 그냥 살아야지 어쩌겠어 하고 포기를 해버리시잖아요. 근데 포기를 하는 대신에 자 PPT 좀 보여주세요. 포기를 하는 대신에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노력을 해봐야죠. 내가 컴플렉스가 있다면 컴플렉스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건 컴플렉스가 아니죠. 근데 자꾸 신경이 쓰여. 그럼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노력으로 극복을 해야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꿈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는 게 맞습니다. 실패를 해야만 뭔가를 얻을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실패를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지 않는다면 결코 배울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요, 오토 판매사가 쉽게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토 판매사가 너무 쉽게, 나 그냥 가만히 좌우에 사람 딱 달아놨는데 오토 판매사가 돼버렸어. 그럼 그분은 오토 판매사까지 가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파트너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 그냥 열심히 달면 돼. 이거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행 바라지 마시고요.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까지 향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임페리얼까지 가는 그 밑거름이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오토 판매사가 되면 여러분들은 월 300 이상의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을 30년 40년 이상 해가지고 퇴직했을 때 나오는 퇴직금보다 많아요. 그럼 그게 나아요, 오토 판매사가 나아요? 10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된다 그래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진짜죠? 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두 번째는 뭐죠? 결단. 여러분들이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결단이란 뭐냐면요. 바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예요. 결단이라는 거는요, 내가 결단을 하기 위해선 분명 무언가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가지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어떤 성공자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내가 결단을 하게 되면 많은 방해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내가 세미나에 오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세미나에 오기 위해서 아이들이 아픈데 그냥 어린이집 보내고 왔어요. 말을 안 하고. 말하면 보내지 말라 그럴까봐. 아침에 해열제를 먹이고 몰래 열 안 난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왔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여기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남편의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포기를 하고 여기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거 뭐 휴가를 내던가 일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여기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면 무언가를 포기하고 여기에 왔기 때문에 자꾸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상황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긍정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애가 막 토를 했는데 애를 어린이집 보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어제부터 사실 열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엔 괜찮은데 아침에 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아무 일이 없기를 해주세요. 주님은 제 편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애들 어린이집에 맡기고 세정실을 왔는데 선생님한테 아침에 문자가 온 거예요. 간식 잘 먹고 너무 잘 놀고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왔습니다. 모든 건 믿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별명이 긍정의 원더우먼이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사람은요, 원래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애가 원래 5시에 오기로 했어. 근데 6시가 돼도 안 오고 7시가 돼도 안 오고 8시가 돼도 안 와.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안감이 막 밀려오면서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사람은 원래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저는 이 애터미 세미나가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안 하시더라도요, 매번 이렇게 세미나에 오신다면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PPT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결단을 내리면 내가 상황을 주도할 수 있지만 결단하지 못하면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결단에 필요한 주도적인 삶.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순간 상황은 여러분들에게 맞춰질 것입니다. 애터미를 하려고 마음먹은 순간 방해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 부모님, 자녀, 주변의 친구들, 죄다 반대하는 사람들 투성이죠. 그런데 내가 결단을 못하면 계속, 결단을 못해도 애터미를 놓지는 못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피곤하게 해요, 안 해요?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설 미치면은 두들겨 맞는데 제대로 미치면 못 건드린다고. 결단을 강하게 하시면은요, 결국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고 나한테 맞춰서 끌려 오더라는 거죠. 제가 그런 경험을 애터미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요. 내가 알던 애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정말 되게 지고지순하고 현모양처고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원래 그랬어요. 우리 신랑이 적응을 못했어요. 제가 애터미를 시작한 다음에. 내가 알던 애가 아닌 것 같아. 시어머니가 오라 그래도 막 안 가고. 저 사람 만나러 가야 돼요. 이러면서. 사람을 모아놓으시면 갈게요. 제가 이렇게 막 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이러던 애가 아니었는데 얘가 왜 이러지?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제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니까 지금은 우리 며느리 최고다. 우리 마누라 최고다. 원래 저보고 맨날 시집 잘 왔다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우리 아들이 장가를 잘 갔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큰 확신을 받으면 이걸 중심으로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있어야지만 모든 주변의 상황을 여러분들 쪽으로 끌고 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명단 작성이에요. 명단 작성의 핵심은요, 예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명단 작성할 때 얘는 연락해도 안 할 것 같은데, 얘는 평소에 내 얘기를 좀 잘 들어줬으니까는 얘는 가입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연락을 했는데 막상 애터미를 해보니까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얘하고 별로 신뢰관계가 없었던 것 같은데 되게 쉽게 가입을 해주시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진짜
완전 베스트 프렌드. 대학원 2년 내내 붙어 다녔던 친구가요, 연락을 끊었어요. 지금도 연락이 안 돼요. 제가 6종과 4종을 들고 팔지도 않았어요. 선물을 줬어요. 이걸 쓰면은 팔자주름이 없어질 거다. 너 팔자주름 때문에 고민이잖아. 이거 써보고 팔자주름이 개선되면 나한테 연락해. 회원가입할래? 싫대요. 알았어, 안 해도 돼. 그리고 집에 왔어요. 이틀 후에 전화를 했죠. 안 받더라고요.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좌절감이 아니었어요. 긍정적인 사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저의 친구인지 판가름 나게 해주시는군요. 맞죠? 네. 여러분 진짜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 알려면요, 돈을 빌려보라고 얘기를 하죠. 돈 빌리실 필요 없고요, 애터미를 하시면 돼요. 애터미를 하시면서 애터미를 전달해보면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난다 안 난다?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의 고객 뒤에요, 200명의 잠재 고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단하지 말고 이 사람이 참 별로야. 별론데 이 사람은 사업도 안 해. 근데 이 사람이 소개 200명 소개시켜줘서, 물론 200명까지 소개시켜주진 않겠지만 한 명만이라도 소개시켜주면 그 또 한 명에게도 뒤에 몇 명 있는 거예요? 200명. 제가 한 명만 소개시켜주세요. 한 명만 소개시켜주세요. 이것만 계속 하고 다녀도 우리는 무한단계 무한누적 추천인제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추천인제도 있고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성립이 안 된다면 한 명만 소개시켜줘가 안 되는데, 저는 정말 인맥이 없었어요. 32살에 사회 초년생일 때 원래 살고 있던 서울도 아닌 대구에 이사 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에 이사 갔던 이유는 원래 대구로 이사 가려고 했어요. 서울을 뜨려고. 집값이 비싸서. 그런데 마침 저희 엄마가 대구에서 센터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면 대구에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자. 그래서 대구에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던 건데, 대구에는 지인이 없었어요. 저희 시댁 식구들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잘 안 시켜줬어. 그래서 제가 협박을 했죠. 애를 안 데리고 가면서 사람을 모아놓으시라고. 그런데 그 시어머니 인맥을 통해서, 소개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호주까지 나온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 친구의 며느리의 사촌 언니가 호주에 살고 있었거든요. 누가 어디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 친구의 며느리를 소개받는 데까지 1년이 걸렸고요. 이 며느리가 사업을 하는 데까지 또 1년이 걸렸고요. 이 며느리를 통해서 사촌 언니가 나오는 데까지 2년이 걸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일은요,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대구에서 없는 명단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개척했어야 됐기 때문에 뭘 했어야 됐을까요? 신뢰를 쌓아야 됐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명단을 쭉 적으시고, 나는 아는 사람 많아.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쉽겠죠. 나는 아는 사람 진짜 없어. 그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는 사람 진짜 없는데 좌측 한 명, 우측 한 명 달 사람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아, 손 드는 부분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좌측 한 명, 우측 한 명 달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럼 지금부터 전단지 들고 다니면서 슈퍼든 가게든 어디든 가가지고 신뢰 쌓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느릴 수도 있다라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느릴 수 있다는 건 초반의 시간이 느린다는 거지, 진짜 끝까지 가는 시간은 누가 더 빠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자, 명단 작성을 하는데 PPT 좀 보여주세요. 우선순위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다 적으세요. 예단하지 말고 전부 다 적으세요. 전부 다 적으신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순서부터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에요. 이걸 뽑아내시는데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 신뢰가 있는 사람, 이 순서대로 명단을 좀 추리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참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막상 애터미를 들고 가면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명단 작성을 한 다음에 만나세요. 만났는데 긍정인 줄 알았는데 부정이야. 그럼 옆에 써놓으세요. 긍정 아니 부정. 그럼 얘는 명단에서 이제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명단을 좀 추리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효율적이고 빠르게 사업하는 방법이세요. 제가 지금 좀 효율적이고 빠르게 사업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아이 12개월 때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어린이집은 늦게까지 맡아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든 내가 로열 리더스 이상 가자. 이게 제 목표였어요. 제가 달성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미 한 1년 반 전에 로열 리더스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목표에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급했어요. 게다가 저와 저희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성공하지 않으면 생활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생활비 어떻게 쓸까요? 마이너스 통장이랑 퇴직금 받아서 미쳤죠. 저희가 이제 그 직장 다니고 있을 때 퇴직금, 근데 5년 다녀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퇴직금이. 그거랑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어서, 왜냐면 생활비가 없으니까, 부부가 같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에 뛰어들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저희는 애터미가 아니라도 어차피 다른 직장을 찾으려고 마음 먹었었어요. 1년이란 시간을 어딘가에라도 투자한다고 마음 먹었었기 때문에 애터미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제가 감사한 거는요, 아주 어린 나이에 사회 경험이 얼마 없었을 때 제 인생을 감지하고 애터미를 발견하게 해주신 그런 지혜를 주신 거에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늦다고 생각하면요, 내년에는 더 늦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험 끝나고 나면 다음 시험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제가 그러죠. 그 말하고 있는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라고. 맞죠? 근데 꼭 오늘은 놀게요. 이러고 시험 때 되면 그때 가면 또 놀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후회가 된다면 그 순간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명단 작성을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 초청입니다. 자, 초청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오늘 신규 초대를 했다 손 들어보세요. 신규 수보다 적네요. 뭘까요? 신규 수보다 신규 초청자 수가 적어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제가 볼 때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초청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100명한테 말해서 한 명이 세미나에 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제가 해보니까 보통 100명한테 말하면 한 명 올까 말까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명 초대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몇 명에게 얘기해야 돼요? 100명, 일주일간.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13명 이상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13명 이상에게 초대하는 말씀을 하시나요? 네. 그걸 초대하셨어요? 근데 안 하셨대요. 뭐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오실 겁니다. 맞죠? 그럼 다음 주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절을 즐기셔야 돼요. 어차피 내가 오케이를 받으려면 거절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거절 받는 게 두려우니까 말씀조차 안 하시는 거예요. 자, PPT 좀 보여주세요. IBM 창업자 토마스 와스는 어떻게 더 빨리 성공했느냐의 질문에 더 빨리 성공하고 싶다면 실패의 속도를 2배로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빨리 성공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럼 남들이 100명 거절받아요. 그럼 난 몇 명 거절받아야 돼요? 200명. 초점을 예스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노에 맞췄어요. 그리고 저는 명단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맥이 많은 사람들보다 내 인맥한테 말하는 게 거절을 많이 해요? 남한테 말하는 게 거절을 많이 해요? 당연히 남한테 말하는 게 거절을 많이 해요. 남들이 거절을 강하게 안 해서 그렇지 거절이에요, 결국. 지인은 야 됐어 너나 해 라고 얘기하는 거지, 남은 좀 부드럽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럼 느끼는 감도가 다를 뿐이지 어차피 거절이에요, 그것도. 지인과 그냥 모르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의 확률적으로 거절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 누가 모르는 사람을, 그것도 다단계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인맥이었고 진짜 길거리 명단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마음먹었었기 때문에 초대가 안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들 10명 말하면 나는 20명, 남들 100명 말하면 나는 200명,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하자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정하시고 내가 얼마만큼의 속도를 내고 싶은지 정하시고, 나는 한 달에 한 명을 초대하겠다, 일주일에 한 명을 초대하겠다, 일주일에 10명을 초대하겠다, 이 목표에 따라서 누구누구에게 초청의 말을 할 것인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초청은요, 거절받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절을 즐기셔야 되고 목표를 바꾸세요. 한 명 초대하고 싶으면 나는 하루에 50명한테 거절받겠다.
20명한테 거절받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인데요. 사업 설명 어려워요, 쉬워요? 사업 설명하는 거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사업 설명을요, 자, PPT 좀 보여주세요. 이더그 임페리얼님께서 A코어 리스트 작성을 꼭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여기 STP라는 게 사업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업 설명과는 좀 달라요. STP는 여기에도 있죠. 쇼더 플랜의 약자입니다. 계획을 보여준다. 결국 어떤 말이냐면 나의 꿈과 목표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사업 설명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마케팅 플랜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스폰서가 해줄 수 있고 내가 스폰서가 없다면 어디로 데리고 오면 돼요? 세미나로 데리고 오면 되고 세미나로 못 데려온다면 VOD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일단 그 사람에게 왜 내가 애터미를 하는지 알리는 게 STP입니다. 이더그 임페리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A코어 리스트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은 STP이다. 한 달에 15번 이상 STP를 하는 사람은 성공을 못할 수가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제품 열심히 파시죠? 제품도 열심히 안 파세요? 그건 기본인데 제품 열심히 전달하면서 이 사람한테 제품만 팔고 끝 하면 사업이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이 사람에게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먹을 사람은 알아먹어요. 나는요, 우리 애가 학원 하나 더, 우리 애가 미술을 하는데요, 유학도 보내고 싶고 이것도 해주고 싶은데 사실 제가 먹고 사는 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아이 유학 보내고 싶은 거 생각해 보니까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애터미를 만났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한 50명한테 했어. 그 중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물어봐요. 그게 돈이 돼요? 그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서 같이 들어봐요. 그럼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러면.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자고 하니까. 왜 가는지 물어보자도 그냥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15명이면 한 달에 15명한테 이 비전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제품만 전달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A코어 리스트 작성 꼭 하세요. 이 A코어 리스트 작성은 내가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내가 요거를, 자, STP는요. 제가 오늘 센터에서 사업 설명을 했어. 이거는 STP 한 거 아니에요. 신규 대상 STP예요. 자, 한 달에 15번을 똑같은 사람한테 계속해. 그러면은 성장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신규한테 얼마나 STP를 했는가. 소비자 전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배달 갔잖아요? 소비자 전달 동그라미 아니에요. 내가 오늘 배달 갔어. 소비자 전달 동그라미 아니고 이 사람이 원래 해모이만 먹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내가 앱솔루트를 팔았어. 그럼 소비자 전달 동그라미. 아니면 신규 컨택해서 제품 전달, 소비자 전달 동그라미.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비자 전달이 늘어나고 STP가 늘어나면 당연히 매출이 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A코어 리스트만 보면은요, 저는 왜 사업이 안 될까요? 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보면 왜 안 되는지 알거든. 그런데 체크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이제 내가 안 되는 현실과 맞닥뜨리기 싫겠죠. X가 많으면 내가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다면 그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애터미는요, 큰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나 자신은, 애터미 사업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요, 나예요. 나를 어떻게 이기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STP 꼭, A코어 리스트 작성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중요한 후속 관리죠. 사실 저는 후속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왜 후속 관리를 철저하게 했을까요? 인맥이 없어서. 인맥이 많으면요, 후속 관리를 철저히 할 시간도 없어. 근데 인맥이 없으니까 칫솔을 낱개로 하나 갖다 달라 해도 가요, 안 가요? 가야죠.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저희 시어머니 친구의 며느리의 커피숍을 9개월을 갔어요. 왜 갔냐면 제가 아까 명단 작성 순서 있죠. 1번이 긍정적인 사람이었죠. 그 친구가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애터미에 관심 없었어. 근데 그냥 계속 쌩글쌩글 웃어. 내가 다단계 한다는데도 쌩글쌩글 웃는 거야. 남들은 막 욕하고 소금 뿌리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있으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긍정적이니까. 그리고 내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줬어요. 그래서 9개월 동안 갈 때마다 계속 얘기를 했더니 9개월 동안 세뇌를 당했어. 그래서 커피숍에 문 닫자마자 애터미가 정말 멋진 곳인 줄 알고 나왔어요.
지금도 즐겁게 사업하고 있어요. 저희 앉아 계세요, 우리 국장님. 그런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철저하게 했는데 이건 제 케이스고 여러분들은 저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나는 진짜 명단이 많다. 명단 반도 안 풀었는데 사업자 나왔어. 이런 분도 계시죠. 나는 명단 다 풀었는데 사업자 한 명도 없어.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마다 약간 사업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명단을 다 안 풀었는데도 사업자가 빨리빨리 나오는 케이스는요. 그 나온 사업자한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사업자 관리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업자 딱 나와 놓으면 얘 사업하겠지 뭐 이러고 또 딴 사람 만나러 가요. 그럼 이 사람이 혼자 하다가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럼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사업자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저처럼 명단이 없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정말 철저하게 후속 관리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좋은 점이 이제 여기 보세요. 관리 노트 작성이라 써놨죠. 자, 후속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 쌓기인데 여기 보세요. 신뢰가 높아지면 속도는 빨라지고 비용은 내려간다. 이거 스티븐 코비가 쓴 신뢰의 속도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신뢰가 높아지면 속도는 빨라지고 비용이 내려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후속 관리할 때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게 신뢰 쌓기예요. 신뢰 쌓기를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들면 돼요. 그럼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6개월, 1년 6개월 지나다 보면 후속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폭발합니다. 제가요 1년 동안 속도가 안 났어요. 1년 동안 제 파트너, 저보다 늦게 나온 제 파트너들이 먼저 오토 판매사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판매사 유지는 계속했어요. 오토는 아니었지만. 저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직급 유지를 못한 적이 딱 2번밖에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계속했어요, 판매사 유지. 근데 오토는 1년 만에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왜냐하면 제가 신뢰 관계가 있는 인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뢰 쌓기를 1년 동안 꾸준히 하고 나니까 신뢰가 형성된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는 1년 만에 됐는데 리더스 클럽은 2년도 안 돼서 들어갔어요. 진짜 신기하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일이 안 된다고, 매출이 안 된다고 내 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고 그걸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나 7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나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과정,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고 마케팅 플랜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그게 보여요. 저희는 이렇게 수입이 올라가지 않아요.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쭉 정체돼 있다가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 쌓기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스폰서님인 저희 엄마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과일 가게를 가든 뭐 슈퍼를 가든 택시를 타든 어떤 누구한테도 밉보이지 말라고, 나쁜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네 파트너로 들어올지 모른다. 그런데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세상 잘 사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그동안 잘 살아오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조금 애터미 사업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쉬워요. 왜냐하면 신뢰 쌓기를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우리 남편한테서 봤어요. 내 친구들은 연락을 끊는데 제가 잘 못 살아왔나 봐요. 근데 우리 신랑이 자기 친구한테 야, 너 친구가 사업한다는데 뭔지 알아봐야 되진 않겠냐? 그래서 그 친구가 알았어 이러고 세미나를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해요 지금. 거기도 국장님이세요.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저 이런 사업 시작했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은데요. 아들이 이런 사업 하는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아는 보셔야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세미나장에 오신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이. 그리고 아버지가 VOD를 다 보시고 나더니 괜찮은 것 같다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희 시어머니는 한 1년은 그냥 나오셨어요. 머리수 채워달라고 하니까 와서 그냥 앉아 계셨어요. 근데 1년 동안 계속 앉아 계시더니 어느 날 명함을 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해보겠다고. 저희 시어머니도 사부작 하세요. 부업처럼 다이아몬드 마스터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랑이 얘기하면 친구들이 잘 오더라고요. 잘 살아왔나 봐요. 원래 저희 신랑 누군지 아세요? 공영훈 스타마스터인데 딱 보면 신뢰 있게 생겼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허리 아픈 사람. 허리 아픈데 애 셋났다고 막 그러시대요. 어쨌든 관리 노트를 작성하시는데 관리 노트를 어떻게 작성하시는 게 좋으시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인데, 나는 이런 거 할 시간도 없이 만날 사람 너무 많아 이러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진짜 나는 사람이 너무 없다, 사업자가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명단 작성을 여기서 다시 하시는 거예요. 소비자인데 오토 소비자 아닌 분들 있죠. 그럼 소비자들을 쭉 적어놓고, 소비자가 많잖아요. 그 중에 긍정적인 사람, 뭐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폭을 딱 정하셔서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 뭐 3명.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오토 소비자로 만들 것인가. 이 사람들을 몇 개월 안에, 뭐 한 달 안에, 2달 안에 내가 관리해서 오토 소비자로 만들 것이다라는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또 오토 소비자가 있는데 사업을 죽어도 안 해. 그러면 명단 적으셔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관리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이면서 신뢰관계가 있고 괜찮은 사람들을 뽑으세요. 2명, 3명. 집중 몰입할 사람. 그 사람들을 몰입해서 관리하셔가지고 오토 소비자는 사업자로 이렇게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거기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기록을 왜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게 누구 눈에 보일까요? 스폰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저 기록을 들고 도저히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만난 거, 어떤 상황인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거 적어서 스폰서님한테 가지고 가세요. 그럼 스폰서님이 이 사람 직업이 뭐고 현재 상태가 뭐고 물건 어떻게 쓰고 있고 이런 거 들어보고 여기는 내가 같이 가볼게요. 근데 내가 가서 안 먹히는 게 스폰서 가서 얘기하면 나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이건 스폰서가 스펙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돈이 더 되는 스폰서 데려가야지. 나는 200 버는데 우리 스폰서가 500 벌어. 200 버는 사람 말이 먹힐까요? 500 버는 사람 말이 먹힐까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스폰서님을 모시고 갈 때 우리 스폰서님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배운 것도 없어. 그래도 이 사람한테 우리 스폰서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내 텀에서 500 벌어!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말이 먹히죠. 근데 맨날 스폰서 욕해. 그리고 스폰서 모시고 가면은 야 쟤가 네가 욕하던 사람이냐? 이래서 말이 안 먹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하셔야 돼요. 현명하게.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리할 때 지금 당장 내 파트너 아니면 잠재적인 나의 파트너인 분한테 내가 애텀이라 하면서 힘들고 재미없고 문제되어 있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밌고 힘들고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애터미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하는 게 즐거워만 보여도 누군가는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음이요. 다음은 상담이죠. 상담은 누구와 하는 거예요? 상담은 스폰서와 하는 건데 여러분들 바로 위에 여러분들을 다 알아줬다고 스폰서는 아닙니다. 어떤 스폰서랑 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 필요하다. 물론 한 사람 이상이 있으면 더 좋겠죠. 최소 한 사람은 필요하다는 건데 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운을 주고 여러분들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꼭 스폰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 회장님은 우리 모두의 스폰서님이시죠. 내가 회장님 강의만 들으면 힘이 솟는다. 회장님 강의 열심히 들으시면 되고요. 스폰서님들도요. 여러분들 직스폰서님 말고도 쭉 얘기를 다 해보세요. 얘기를 해보고 나는 이 스폰서님하고 참 잘 맞아. 이 스폰서님하고만 얘기하면 좌절했다가도 다시 벌떡 기운이 솟는다. 그러면 그런 스폰서님하고 끊임없이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하고 힘든 일 또 힘받고 그렇게 해서 왜? 버텨야 되니까. 저는요. 애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스킬적인 부분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런 거. 뭐 요행 없어요. 근데 버티면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이나 능력이나 환경에 따라서 더 빨리 가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더 느리게 가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10년이 걸려서 오토 판매사가 돼도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성공이죠. 공부한 것도 아니고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열심히 애터미를 알렸더니 가만히 있어도 300만 원, 400만 원 수입이 들어온다면 그런데 그 수입이 끝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수입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냥 됐어 나 안 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들 사업에서 방향을 잡고 믿고 의지할 만한 마음을 붙일 수 있는 멘토를 찾으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복제예요. 이게 성공의 8단계의 끝입니다. 그런데 성공의 8단계 무슨 순서대로라 했죠. 순서대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고 복제했어. 또 돌아. 반복. 목표 설정? 했어. 근데 내가 오토 판매사가 목표였는데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면 목표 수정을 다시 해야 되죠. 목표 수정 다시 하고 결단 다시 하고 목표 다시 나오고 명단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면 그 다음 목표를 파트너 오토 판매사를 잡을 수도 있고 내가 뭐 오토 팀장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세우시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목표를 정하시고요. 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복사기 돌리면은요. 원판이 지저분하면 더 지저분하죠. 원판이랑 똑같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판이 완벽할수록 좋은데 사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애터미에 와요, 안 와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시는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건 애터미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어보면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시스템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시스템이 잘 된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라인별로 많이 구축을 해요. 그런데 애터미는 이것도 본사에서 지금 주관하는 세미나죠. 이렇게 본사 주관 세미나가 많고 여러분들 여기 돈 내고 오셨어요? 그냥 오셨잖아요. 이거 다 본사에서 마련을 하기 때문에 돈이 지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아주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애터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만 잘하시면 성공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시스템 사업은요,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에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시스템 안에 들어오고 내 파트너들을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앉혀놓는 일. 이게 바로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나는 내 파트너한테 힘을 못 줬는데 오늘 내가 파트너한테 가보자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내 파트너가 강의를 듣고 힘을 받았어. 그게 바로 시스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신 다음에 누군가 신규가 애터미 사업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코어 리스트 작성하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성공자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도 이걸 따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 오토 판매사 많이 들어보고 많이 행동해 보셔야 되겠죠. A코어 리스트도 나도 작성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애터미라는 회사 어떤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 이 시대, 앞으로 미래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2019년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정말 보완해주고 더 밝은 미래로 바꿔줄 수 있는 건 애터미밖에 없다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이 바뀌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